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휴일이었는데, 엠페스 친구들이라고 제 밴드 두 번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다를 떨고 놀다가 다들 가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내면의 비평가죠. 가해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내면의 비평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원 다닐 때 이 내면의 비평가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 책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내면의 비평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글로 써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단어를 알기 전에는 저는 이제 초자아가 나를 너무 공격하고 있어서 초자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제가 다이어리 귀퉁이에 초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던 적이 또 있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비평가였던 거죠. 내 안에 나를 공격하는 이 비평가 공격자가 있고요. 그거를 듣고 괴로워, 두려워, 아파하는 또 피해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나라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여러 자아 중에 하나인데요. 요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붙어 있거든요. 가해자가 일단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게 이제 기본 기제인데요. 이 가해자의 얘기도 들어줘야 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왜 그러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되게 많은 자아들이 있다 그랬죠. 이 자아들 하나하나에 다 빛을 비춰주고 얘기를 들어보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도 이렇게 앞으로 봤을 때, 뒤로 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자아가 이 자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자아는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여러 관점이 내 안에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어보고 느껴주고 이제 존중을 하는 과정이죠. 근데 정말 듣기 싫은 귀를 막고 싶은 그 자아가 바로 가해자죠. 이 가해자의 얘기를 왜 들어봐야 되냐면요. 가해자가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상처받았던 어떤 지점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봤더니 이제 살을 빼라는 가해자예요. 대체적으로 가해자가 활동을 하면요, 이제 반사적으로 두려움으로 오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이제 수치심이든 죄책감이든 뭔가를 계속 자극을 하면서 나를 공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 안에서 피해자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제 올려줍니다. 그래서 두려워. 수치스러워, 죄책감 느껴. 이런 것들이 거의 가해자가 뭔가 나를 공격할 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사실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이 두려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두려움의 원인을 볼지 가해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어떤 무의식 정화하는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에고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런 것처럼 가해자에게도 얘기를 해봐라. 네 그래 기분 나쁠 거를 각오하고 그 가해자 얘기를 들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어. 너는 지금 몸무게에서 20kg를 빼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수위로 얘기하는 가해자가 있을 거고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 비판을 심하게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먹는 거를 처먹는다고 한다거나 살찔 거면 뭐 죽으라고 한다거나 굉장히 극심한 공격을 하는 그런 가해자도 있겠죠. 나의 가해자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또 나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공격을 하느냐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참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이 방법은 제시해 줄 수 있어도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빛을 비춰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나만의 길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있구나. 체중일 수도 있고 어떤 외모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처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이 가해자에게 수긍하면서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지금 너무 먹고 있고 나는 20kg 빼야 되는데 형편없고 이런 난 죽어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에고의 목소리에는 꼭 끄달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네가 원하는 게 그거였구나 라고 일단은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가해자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나도 어떤 부분에는 알아. 나도 식습관을 고치고 싶어. 나도 건강해지고 싶어. 나도 예뻐지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가해자에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갑자기 20kg를 빼는 건 어려워. 그거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공격하면서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걸 알았으니까 나도 노력을 해볼게. 이렇게 가해자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해자가 언제 생겼을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외모적으로 지적을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뭐 거울을 봤는데 어느 날 너무 스스로 뚱뚱해 보여서 되게 수치심을 느꼈다던가 어떤 상처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의 순간을 짚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처의 순간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번 반복된 그런 상처의 경우는 치유 역시 길게 더 여러 번 오래 해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처받았던 상황을 떠올리고 그때 아픔을 느껴주면서 그 순간을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났을 때 가해자가 왜 상처를 줬고 그 순간에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실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났을 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열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나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가해자의 말조차도 이렇게 들어보는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또 한 가지 정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이 결국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결국은 다 나의 스토리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해했던 계기가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컸었어요. 그래서 내일 강의가 있다 그러면 그 전날에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이 이거는 나의 가해자네. 가해자 얘기를 들어볼까 하고 이제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네가 강의를 엉망으로 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고 그런 열등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나는 정말 싫어. 네가 그렇게 열등한 인간이 되면 난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면서 가해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느껴줬을 때 나중에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누군가의 강의를 보고 판단을 했던 장면이에요. 저 사람 강의 별로다. 이건 아니지 않나? 저건 틀렸는데 내가 저 내용에 대해서는 더 제대로 아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는 틀렸습니다라든가 당신 강의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분별했던 그 순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누군가 앞에서 강의를 할 때 그걸 보고 누군가도 그렇게 분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킨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공격한 것도 아니고 분별만 했던 건데 그 순간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씁쓸했던 하지만 또 깨달음에 기쁘기도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의식 정화를 하다 보면 내 현생의 가해자가 아니라 조상 무의식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들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보기 힘든 게 열등이 자아예요. 그래서 열등이 자아를 봐야 될 때는 정말 요리조리 피하고 핑계거리를 대고 결국 마음을 안 보려고 제가 참 오만 가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등이 자아를 몇 번 보고 그게 다 허상이었네, 가짜였네 깨닫고부터는요, 이거 열등이다, 이거 열등감 느껴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안으로 확 뛰어들어서 느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요 굉장히 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가해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그 끝에 뭐가 있었냐면 열심히 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거는 네가 정말 열등하다는 걸 만천하에 들키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최선을 다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본 적이 있고요. 그 이면에 잘할 수 없다는 어차피 잘 안 될 거라는 그 좌절감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가해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수긍을 하는 게 아니라 싸웠어요. 같이 싸웠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열등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었어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왜 나를 그렇게 공격하느냐 가해자한테 이제 막 대들었죠. 그랬는데 엎치락뒤치락 막 얘기를 하다가
네가 그렇게 해도 어차피 나는 나를 포기 안 해. 이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혼자 원맨시 하는 거죠. 내가 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죽고 싶은 마음 느끼고, 열등감 올라오면 열등감 느끼고, 그래도 난 나를 포기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되들었는데, 그때 그 가해자가 내가 너 같은 엄마만 있었어도,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는 엄마만 있었어도 하면서 정말 그 가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해자는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죠. 그런 걸 느끼다가 이게 엄마 쪽 조상에서 오는 가해자였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또 아빠 쪽 조상에서는 왜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잘해도 안 되고 왜 하늘은 나한테 안 줘? 이런 느낌의 또 가해자가 있는 것도 봤죠. 그래서 양쪽 조상들이 다 이런 열등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되게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 넘어왔고, 나는 그것을 내 아이한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열심히 청산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 가해자라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굉장히 커다란 돈이 생기든 명예가 생기든 어떤 대단한 조건이 나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도 이 가해자로부터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해자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그리고 삶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분 나쁜 순간이 오면요, 그게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의 말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필터링해서 나에게 전해주는 그 내면의 비평가의 얘기라는 거를 잘 생각하시고,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셀프 토크를 잘 자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힘드셨을 텐데, 한 해 동안 너무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영성 쪽에서 명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화를 하라는 명령 혹은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밀고 들어와서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내가 무슨 정화하는 기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막 하루에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씩 어두운 내 상처들을 들여다보면서 정화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런 정화의 기간에 다 같이 열심히 내 무의식 들여보고 상처 치유해서 지구의 파동을 올리는데 일조하고, 그것이 또 지구의 평화와 주파수를 올리는데 기여하는 그런 빛의 일꾼들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사랑과 치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